취업 관련 전문업체가 기업 671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7.5%가 1년 내 조기 퇴사자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65%가량은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과 같은 대책이 없음에도 퇴사를 선언하고 무직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레전드 보이그룹은? 저는 엑소 아니면 방탄. 저는 동방신기? 뱅이라고. 나는 엑소야. 서태지 와이프지. 여름 대표 걸그룹 노래 한 곡을 고르자면? 시스타 터치마이 바디 아니면 오마이걸 돌출. AOA의 슬픔의 끝시대 파티. 키오프의 스티키. 키오프가 뭐야? 키스 오브 라이프요. 야 표정들이 왜 그래? 우리는 핑크를 영원하잖아. 미안하다. 무리했다. 자,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의 이이사입니다. 자, 오늘 저희 신사고찰 팀에서 시작부터 조금 이상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콘텐츠 팀들이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유키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시바견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자, 며칠 전에 저희 콘텐츠 팀하고 회의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가 나오자마자 세대별로 의견이 좀 대립되기 시작했어요.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퇴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신사고찰에서 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바로 퇴사에 대한 세대별 입장 차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기성세대인 저와 또 중간세대 그리고 요즘 세대는 과연 이 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벨 1단계 비교적 순한 맛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다 싶으면 바로 퇴사한다. 그래도 4년 정도는 버텨야 한다. 자, 4년 정도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네요. 그러면 아니다 싶으면 바로 퇴사한다. 지금 거의 저희 팀원들의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는데, 저는 당연히 좀 4년 정도는 버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입사를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인격 모독을 당하는 모습을 봤거나, 혹은 내가 그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꿈과 이상이 이 회사에서 실현될 것 같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퇴사를 하는 건 전 오케이예요. 하지만 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려요. 이걸 1, 2년에 뭔가를 다 배운다?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 5년 정도는 그래도 내가 배워야 이 일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니다 싶으면 퇴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제 실제 주변인 중에서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공황장애 생겨가지고 그만두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분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만두고 그냥 제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집단에서 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세대들한테 궁금한 건, 그렇다면 그대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다의 기준이 뭘까? 내가 이 회사를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굿즈를 제작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제가 들어가기 전보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한 매출이 2배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었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했더니, 그러면 너가 이거 디자인 업무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냥 사무 보조로만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최악이네.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서 바로 나왔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퇴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서도 이제 성과급을 이제 제대로 지급 안 해가지고 직원들이 300명이 다 퇴사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런 없고 뭐 평범한 상사 동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한 1, 2년까지는 다닐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4년을 다니기에는 사실 조금 질리는 것도 있고, 다른 것으로 이제 또 연봉 더 올리면서 점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퇴사한다에 한 표 비우는데요. 회사 직원분들이랑 많이 아시는 그런 커뮤니티에도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뭐하러 힘든데 이렇게 오래 버티냐. 퇴사하는 거는 본인의 결정이잖아. 그거를 왜 인터넷에 왜 물어봐, 그거를? 일단 스스로 좀 판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물어볼 곳이 없기도 하고. 상사한테 이제 약간 물어보면은, 그래서 너 갈 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가스라이팅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대들이 퇴사를 결정을 하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까놓고 돈이야? 아니면 환경이야?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밸런스 게임처럼 한번 해보자. 자, 아니다 싶으면 바로 퇴사한다. 연봉을 2억으로 올려주면 버틴다. 연봉 2억을 더 얹어준다고 하면 나는 버티지. 저도 2억이면은 버틸 것 같아요. 2억이면 한 달에 1,000
1,400 정도 벌지 않아요? 연봉 2억이면은 상위 1% 아닌가요? 이건 버티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건 2억 올려주면 성과급 안 줘도 훨씬 이득일 것 같아서 저도 2억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인 거잖아. 결국에는. 자, 그러면 9 to 6가 아니라 9 to 10이야. 맨날 야근하는 거야. 그 인권 나락 보내는 상사가 있어. 하지만 연봉 2억을 주겠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과에 갈 수도 있어. 그거랑 10 to 4야.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해. 근데 연봉은 4천. 성장 가능성은 좀 있어. 라고 한다라면 자, 어떤 게 여러분들의 선택일까요? 그 인권 나락 수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밟아버리는 거지. 그냥 나는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건 내가 잘하는 건데.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막 보고를 막 하고 있는데 부사장님이 저기서 막 담배 피우면서 듣고 있다가 야 그걸 발표라고 하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배터리를 탁 집어 던졌어. 근데 실제로 이마에 맞았어요? 아니지. 걔네들도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밑으로 던지거나 옆으로 던지지. 근데 신문 이런 거는 내 눈앞에서 내 선배가 신문으로 이렇게 하는 건 본 적이 있지. 자,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연봉 4천이에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집합은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집합. 저는 그래서 사실 출근할 때마다 진짜 차에 치이고 싶을 정도로 진짜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어서 저도 연봉 4천. 일단 저는 정신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4천이면 사실 뭐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에요. 돈도 모을 수 있고 뭐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이 가능하니까. 저도 연봉 4천인데 인권이 나락이면 10억을 줘도 저는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야 1년만 일을 해도 10억을 주는데? 그 1년이 힘들어? 어떻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어? 저도 연봉 4천에 선택을 하는데 이게 돈을 많이 받는다 해서 초반에는 좋을 수 있어도 이게 계속되면 진짜 체력이 너무 고단해지더라고요. 일찍 끝나고 차라리 자기 개발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억이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4천만 원을 받으면서 사는 삶과 내가 1년을 버티면 2억이 내 수중에 생겨.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 버틸 수 있지 않아? 안 돼? 인권 나락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조사에서 이제 2030의 36.6% 정도나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을 가고 싶다. 월급보다는 라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나는 요즘 세대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결국 회사 생활을 한다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들을 하는 거잖아. 그럼 꿈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욕심이라는 게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to 4를 인정을 해주는 상사. 하지만 연봉 4천.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평소 꿈꾸던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순수익으로 연 1억 달성. 워라밸 없고 진상 많아. 현재에 만족할 것인가? 한 번쯤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할 것인가? 저는 개인 사업이요. 일단 1억이 보장이 된다면 워라밸도 없고 진상이 많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야, 아까 2억은 안 된다며. 내 거니까? 네. 내가 왕이니까? 일단 내 사업이니까 회사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더 고생하더라도 뿌듯할 것 같거든요. 회사 일을 네 일처럼 하면 안 될까? 사업을 안 했잖아요. 아,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야, 우리는 인정해줘라. 우리는 인정해줘라. 저도 개인 사업. 일단 하고 싶었던 거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워라밸이 없고 CS 있는 일이면 진상은 어디에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그거 뭐 하고 싶은 거야? 저는 프로덕션. 여기서 해. 저는 이 질문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질문이긴 했어요. 그래도 4천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직은 경험치에 대한 그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나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 사업에 한 표 골랐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은 제가 제안을 하러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제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억이 보장이 된다면은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서 내가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크게 성공도 해봤다가 크게 망해도 봤다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이게 지름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테이킹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야. 사업은. 재밌는 걸 얘기해 줄까? 자영업을 하면 워라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야.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되게 성공했다라고 성공팔이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이 막 돈 펑펑 쓰면서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막 이런 것들만 너무 보여지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꼰대들이 얘기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조그만한 조언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너무 많이 갔네? 미안. 그치 유키야? 벌써 우리 유키는 등 돌리고 앉았잖아. 아빠가 개소리하고 있네 이러면서.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상과는 달리 좀 의외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또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촬영한다고 지쳤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만 물어볼게. 자, 너희들에게 있어서 퇴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저에겐 퇴사란 의미 없습니다. 퇴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퇴사가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철학적이야. 해석 좀 해줘. 저는 퇴사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어차피 이제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퇴사란 쉼터이다. 큰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이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란 도전이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 뒤로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퇴사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험이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다 퇴사하시고 우리 인사팀에 얘기해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요즘 MZ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퇴사를 쉽게 한다는 이야기, 책임감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상치 않게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건 과연 회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문제일까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사 너 너무 꼰대야 이런 얘기들을 제외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확인해보고 또 다른 편을 기획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유키야, 끝났어. 유키 인사했어? 유키 마지막 인사해. 월월 안녕.